야, 이게 2020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2회에 있던 지문인데, 좀 어려워하는 학생은 이런 것 가지고 20분, 30분씩 걸리면서 풀기도 해요. 사실 제 입장은 이건 지문 강의인데, 이 지문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입장을 좀 말해보자면,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굳이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대학 가가지고 줄글만 읽으면서 대학생활 4년을 보내진 않을 거란 말이야. 너희들 무조건 도표를 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학과든 간에. 왜냐면 자기네 학과 강의만 전부 다 듣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고리즘이죠.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간이 아마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필터링, 협업 필터링에 대한 놈입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별로 문단 정리하면서 핵심 내용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 이해 못하면은 이 지문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협업 필터링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도만 보고 읽어주면은 사용자 기반 CF, 항목 기반 CF로 나뉜다 정도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확인 문제에서 1문단 내용 물어보는 거 나오면 그냥 찾아서 올라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용자 기반 CF부터 볼 텐데요. CF가 뭐죠? 광고예요? 아니죠. 협업 필터링의 약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용자 기반 CF, 아씨 이거 뭐지 하면서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항목 기반 CF라는 단어부터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있죠. 그러면 사용자 기반 CF 협업 필터링과 항목 기반 협업 필터링의 분량 자체는 비슷해요. 그쵸? 둘 다 크게 두 문단씩 나와 있고, 이건 뭐 맨 마지막 문단이긴 한데, 분량 자체는 비슷한데 사용자 기반 CF가 좀 더 많고 표도 사용자 기반 CF가 하나 더 많죠. 3점짜리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냥 예상만 해보자면은 2점짜리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3점짜리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림으로 보여준 정보량이 더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렵게 내면은 여기에서 내려고 할 거예요, 나라면. 근데 뭐 이걸 이해 못하면은 여기서 내든 여기서 내든 어렵기는 매한가지지. 이런 예상 같은 거는 굳이 막 진지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제 이 문단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 전에 일단 봅시다. 필터링이란 말의 의미부터. 뭐예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항목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추천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사용자 기반 CF 봅시다. 나랑 비슷한 놈들이 기존에 좋아했던 항목을 추천하는 기술이다. 이런 거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 유튜브 보죠. 유튜브가 전부 다 아마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도 많이 들어있을 텐데 유튜브에도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뭐냐? 내 나이, 내 성별, 내 직업, 내 사는 곳, 이런 것,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항목을 추천하는 거. 갑자기 뭔가 내가 평소에 자주 보지 않던 주제인데 좀 흥미있을 것 같은데 하는 영상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걸 거예요. 그리고 항목 기반 CF는 내가 평소에 게임 방송을 많이 봤다, 롤 방송을 많이 봤다, 아니면 먹방을 많이 봤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안 보던 스트리머의 게임 영상이나 먹방 영상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항목 기반 CF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봐줘야죠. 자, 그래서 뭐 동질적 집단, 시기, 앞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 이런 줄글 같은 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잖아. 표가 많이 나오니까 줄글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하고 그냥 갈게요. 알아서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완에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자, 그래서 근데 여기 항목 기반이 또 여기 있네. 근데 아마 항목 기반이 아니고 요거 그냥 이와 달리 그냥 그냥 차이점만 주고 계속 사용자 기반 CF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목 기반도 있는데? 봅시다. 그쵸. 여기서부터 항목 기반 CF가 추천하는 거죠. 중간중간 항목 기반이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여기가 사용자, 여기가 항목 맞습니다. 에어컨 바람 좀만 세게 하자. 자, 그래서 요런 표가 있어요. 요런 표가 있는데 이 표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부터 읽으면서 따라가 줍시다. 예를 들어 사용자 U1 요 사람한테 사용자 기반 CF와 항목 기반 CF로 영화를 추천하는데 이건 사용자 기반 추천일 겁니다. 자, 각 사용자들 U1에서 U5까지 영화 M1부터 M5까지 자신이 본 영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평점을 매겨요. 이게 뭐예요? U1, 1이라는 사람이 영화 3에 준 평점, 영화 4에 준 평점이죠. 이건 뭐예요? U4, 4번 사람이 영화 1에 준 평점, 2, 3, 4, 5에 준 평점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 기반 CF는 U1과 취향이 비슷한 사용자들의 집단인 이웃 집단을 찾습니다. 취향은 영화에 대한 평점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U1과 각 사용자 사이의 평점에 대한 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0.8 이상인 U4, U5를 이웃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하자. 그냥 줬습니다. 이 어두운 애들이 이웃 집단이래요. 그냥 제시를 해줬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웃 집단의 평점에 기반하여 U1이 아직 보지 않은 영화 뭐가 있죠? M1, M2라는 영화가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U1의 평점을 이 U4, U5를 기반으로 예측을 한대요. 예측. 그리고 유사도가 더 높은 사용자의 평점이 더 크게 고려돼야 한다. 누구의 평점이 더 크게 고려돼야 되죠? 이 0.97, 1에 거의 근접한 이 U1이라는 사람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U1이라는 사람이 1이라면은 그 중에 97%가 유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U4가 준 3.5점이라는 평점이 U5가 준 2.3점이라는 평점보다는 더 가산점,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줘야 더 크게 고려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유사도를 가중치로 하여 이웃 집단의 M1과 M2에 대한 평점의 평균을 구한다. 이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안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이웃 집단에 속하는 각 사용자의 평점과 유사도를 곱하여 모두 더한 후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어 도출된다. 자, 이 부분 밑줄 긋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그어봅시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곱하면 M1에 대한 U1의 예상 점수는 3 곱하기 0.97 그리고 2 곱하기 0.89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일단 U4와 U5라는 사람의 U1과의 유사도를 반영한 M1의 평점 예상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걸 이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어서 도출한대요. 그거를 공식으로 나누면 그냥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M2의 예상 점수를 보니까 얘는 4.04래요. 그래서 예상 점수가 3점 이상인 영화를 추천하는 것으로 설정이 됐다면 이 알고리즘은 U1에게 4점 이상의 결과가 나온 M2를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 2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이 표 2가 사용자 기반이라고 했는데 사용자 기반이 아닌 것 같죠? 뭐 읽으면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목 기반을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항목 기반은 아까 말했듯이 항목들 간의 유사도. 자, 표 2는 표 1에 나온 각 사용자들의 영화에 대한 평점, 바로 이 평점을 기반으로 영화들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왜 이걸 계산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같은 사람이, 얼만큼 비슷한 사람이 얼만큼 비슷한 점수를 줬느냐는 사실 다시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그 두 가지 영화는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영화가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한 항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말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U1의 M1에 대한 예상 점수는 U1이 다른 영화에 부여한 평점과 그 영화와 M1 사이의 이것도 파란색으로 유사도를 곱하여 모두 합한 후 유사도의 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들을 공식으로 세울 필요가 없이 복잡하니까 줬어요. 따라서 둘 다 따라서라고 공식을 줬어요. 그래서 M1의 예상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5 곱하기 0.73. 이게 뭐예요? M1을 기준으로 했을 때 M1, M2, M3, M4, M5가 가지는 유사도, 이 영화와 0.63, 63%만큼 비슷하다. 이 영화와 73%만큼 비슷하다. 요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똑같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총 3가지 항목이 나오겠죠. 왜냐면 M1과 M2는 아직 안 봤잖아요. 그리고 M1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M2, M3, M4, M5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M2는 이 U1이라는 사람이 안 봤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M3의 점수 5점 곱하기 M1과 M3의 유사도 0.73을 곱해줘요. 그리고 M4도 4점 곱하기 0.71을 곱해줘요. 그리고 M5 1점과 0.75를 곱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유사도를 다 더해가지고 논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평균 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상 점수가 3점 이상인 영화를 추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M2를 계산을 해봤더니 요 3.25, 약 3.25가 나왔대요. 오케이? M1 3.31, M2 3.25가 예상 점수로 여기에 우리가 말했던 이 공식대로 곱해가지고 더하고 뭐시기 복작복작 거리면서 3.31, 3.25가 예상 점수로 나왔어요. 예상 점수로 나오니까 어때? 3점 이상을 추천하는 거라면은 M1, M2 모두 추천을 하겠죠. 이게 바로 항목 기반으로 계산을 한 건데, 사용자 기반은 어떻게 되죠?
사용자 기반은 M2를 추천하고 항목 기반은 M1, M2를 추천하는 결과로 나왔다.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니까 되더라인 거예요. 주어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천 결과는 달라지므로, 이거 되게 신기하죠.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항목 기반 CF는 M1, M2를 추천하고 사용자 기반 CF는 M2를 추천한다라고 말을 두 개를 구분해서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이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봐요.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자 기반 CF를 이야기를 하고 항목 기반 CF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기반 CF를 바탕으로 U1이라는 사용자한테 영화를 추천을 하는데 그 결과로 M2를 추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목 기반 CF를 바탕으로 결과를 냈는데 M1, M2를 추천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둘의 결과가 다르죠. 그리고 이 지문은 어떤 지문이에요? 협업 필터링, 사용자 기반, 항목 기반 협업 필터링 지문이죠. 그러면 사용자 기반 CF와 항목 기반 CF의 결과값이 다른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녀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을 더 개선을 해서 전부 비슷한 영상을 최대한 오차 없이 추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문단 차지하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엄밀히 읽어보니까 살짝 다르죠. 사용자 기반 CF를 말하는 게 조금 더 길고 항목 기반 CF는 좀 짧고, 이 두 번째 거는 몇 번째 문단이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은 항목 기반 CF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이제부터 좀 종합해주는 내용이겠죠?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예상과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아니네? 이런 거 0.1초 만에 읽으면서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가 안 쓰였으니까 이제 성능 평가 알고리즘 개선할 때 이걸 쓰겠죠. 추천 시스템 성능을 평가하는 측정 지표로는 정확도와 재현율이 있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정확도는 추천 시스템에 추천한 항목 중 실제로 사용자가 정확하게 선택을 했느냐, 정확한 추천을 했느냐인 거죠. 사용자가 선택을 했어야 추천을 제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현율은 사용자가 실제로 선택한 항목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하게 했느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표 3과 같이 추천 시스템이 한 사용자에게 50개의 항목 중에 35개를 추천하여 25개가 선택됐다고 하자. 이때 정확도는 참 긍정과 거짓 긍정의 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 71%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이 재현율과 정확도를 어떻게 계산을 한 거죠? 50개 중에서 35개를 추천을 했는데 실제 사용자가 선택한 게 25개래요. 사실 아니다. 사실 그냥 봅시다 이거. 그래서 정확도는 참 긍정과 거짓 긍정의 합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으면, 이거 그냥 사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놨지만은 사실 35개 중 25개 선택했으니까 비율이 몇 프로예요?
25, 35로 나누면 그냥 그 비율인 거죠. 35개 중 25개를 100분위로 나타내면 71%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71%이다. 너무 간단한 산수죠. 재현율은 뭐예요? 재현율은 참 긍정과 참 부정의 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이거는 기준을 35개가 아니라 참 부정을 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30개 중으로 치니까 83%라고 하는 거네요. 이 참 긍정, 참 부정, 이게 뭐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도 그냥 이 표 보면서 이거 말하는 거를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걸 해줘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자기 세계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냥 주어진 것 바탕으로 읽으면서 때려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그러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급해지면은 안 읽힐 겁니다. 자,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정확도와 재현율이 모두 사용되는데요. 당연히 사용되니까 정확도와 재현율을 알려줬겠지. 때로는 높은 정확도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재현율을 높게 써야 될 때도 있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확도와 재현율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이거 딱 봐도 이 밑줄 친 것에 대한 이유로 적절한 거 뭐 이런 거 찾는 문제겠죠. 자, 아무튼 간에 정확도와 재현율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변수들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추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 이 니은 잠깐 생각 좀 해볼까요? 자, 제가 문제를 일단 잘라 붙여봤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한 문제가 나왔죠. 니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왜냐면은 이 정확도와 재현율이 반대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 안 나왔어요. 근데 노가 있겠죠. 어디에 노가 있을까요? 정확도와 재현율이 설명된 게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니은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 자, 봅시다. 선지 보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확도와 재현율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래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가 아니에요. 그 이 말 아래에 그냥 묻어져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봐요. 정확도와 재현율은 반대 관계에 있다. 이거를 더 풀면 어떻게 되죠? 정확도를 늘리면 재현율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 관계에 있으려면 낮아져야겠죠? 그리고 재현율을 높이면 정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겠죠? 그런 말하는 선지를 일단 찾아보세요.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재현율을 높이기 위해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생각만으로 들어가면은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더 안 풀 거예요. 답이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가 있는지만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 4번이나 5번 중에서 맞춰가지고 답이 4번이나 5번 중에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 답이 몇 페이지냐? 실전 2회. 실전 2회 24번이죠. 답은 5번이네요. 왜 5번이 나오는지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4번이랑 5번 쓱 보면서 왜 5번인지는 확신을 했습니다. 분자랑 분모를 다룬 게 있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 정답이 걸러집니다. 하나는 분자를 다루고 있고 하나는 분모를 다루고 있죠. 요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